자, 삼각함수의 방정식인데 방정식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일단은 x의 값을 구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x의 개수, 첫 번째는 근, 두 번째는 개수, 세 번째는 범위야. 이 세 가지만 잘 할 수 있으면 돼. 자, 1번 문제에 0과 2파이 사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0과 2파이 사이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범위를 잘 확인하면서 2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3이었대. 어차피 우리가 2는 나눠버릴 거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자. 근데 2분의 파이가 있을 때 코사인을 사인으로 일단 바꿔주고 90도보다 큰 각, 물론 x의 범위 때문에 얘가 왜 90도보다 크냐 라고 의심하는 학생들이 솔직히 많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약간의 편법이라는 것도 물론 인정한다 이거야. 이게 90도보다 살짝 큰 각이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얘네들을 변형할 때는 그냥 2분의 파이 더하기 x 그러면 90도를 넘어갔다 라고만 그냥 생각하는데 2, 4분면 90도를 살짝 넘어갔다라고만 그냥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래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거. 왜냐면 코사인은 2, 4분면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니 마이너스 떼고 보면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x를 찾는다. 이게 목적이라고. 근데 x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사인 그래프를 그려봐. 이거 찾는 방법도, 자,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사인 그래프는 파이에 대해서도 대칭이지만 2분의 파이에 대해서도 역시 대칭이라는 거 잊지 말고, 2분의 루트 3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을 갖기 위해서 x가 얼마냐? 60도, 3분의 파이라는 거. 근데 여기 60도, 여기 90도, 여기는 몇 도야? 대칭이라고 했잖아. 60, 90, 120. 그러면 3분의 2파이 해서 0과 2파이 사이에서는 값이 두 개 나와. 2분의 루트 3과 만나는 두 점. 그래서 x의 값을 3분의 파이 하고 3분의 2파이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찾아낼 수 있고, 두 개 곱하면 9분의 2 파이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돼. 두 번째 문제, 0과 4 사이에서, 자, 두 번째 문제는 실근의 합을 구하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실근을 구하는 아이들은 이상한 거라고. 실근을 구할 필요가 없어. 또는 실근을 구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다는 말은 그림을 그리란 얘기야. 코사인 2분의 파이 x와 2분의 1의 교점들을 한번 확인해 봐라.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주기가 얼마니? 주기. 원래 주기는 2파인데 x 앞에 2분의 파이가 있어서 2분의 파이로 나누니까 주기가 4가 된다는 거야. 자, 주기가 4인 어떤 코사인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주기가 4라는 말은 여기가 4야. 여기가 얼마야? 2야. 여기는 1이야. 여기는 3이야. 이러한 그래프에서 2분의 1과 만나는 이 자리에 x좌표, 이 자리에 x좌표를 우리는 근이라고 할 건데 뭔지 몰라. 알파, 베타. 일단 알파와 베타의 합을 구하래. 근데 알파와 베타의 절반, 중점은 어디냐? 알파와 베타의 중점은 2라고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의 합은 4인데 얘가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교점들의 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 물론 x를 구할 수 있지. 그렇잖아. x를 못 구하는 게 아니야. 못 구해서 안 구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못 구할 수 있어. 하지만 문제의 의도가
x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아니라고. 실근이 몇 개고 그놈들의 합이 얼마냐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 이거야. 3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의 세타 값에 대해서 어떤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x 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이라는 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야.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을 모두 갖는다. 그러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 말이잖아.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 말은 어떻게 접근한다?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판단해주고 그러면 두 근의 곱은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이 두 근의 곱이야. a분의 c. 얘가 0보다 작다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에 들어가는 범위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고 탄젠트 그래프를 한번 봐봐. 근데 범위를 확인해봐.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만 그릴 거니까 양쪽으로 한 칸씩만 잡아.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근데 탄젠트 그래프는 증가하면서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의 상태. 또 하나 마이너스 루트 3은 이 자리, 루트 3은 이 자리라고 생각해.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나와. 자, 탄젠트 몇 도가 루트 3이야? 60도. 3분의 파이가. 그러면 이 자리는 당연히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지. 왜? 여기 원점이니까. 탄젠트 그래프가 두 범위 사이에 들어가려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 사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타의 범위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였다 라고 결정해주고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면 3분의 2파이. 그지? 자, 그 다음 4번 문제인데 0과 2파이 사이에서 2 코사인 x 더하기 3 탄젠트 x 이퀄 0이라고 돼 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론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단순히 문제를 풀고 답을 내고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접근하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고 어떤 계획 하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거냐. 이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자면 2 코사인 x 더하기 3 탄젠트 x 이퀄 0이라는 이 방정식을 우리는 일단 풀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코사인 그래프와 탄젠트 그래프의 교점을 찾을 거냐. 근데 코사인 그래프와 탄젠트 그래프의 교점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생각해 본 거. 2 코사인 x 더하기 3의 탄젠트라는 것이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양변의 코사인 x를 일단 곱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근데 조심할 거. 항상 조심할 거. 분모가 물론 0이 되는 경우라는 게 존재해. 그러니까 양변에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을 곱할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2분의 파이 혹은 2분의 3파이를 배제하는 상태에서라고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풀어야 돼. 코사인을 양변에 곱하면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3사인 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는데 여기는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을 바꿀 때는 제곱을 바꾸는 거야. 코사인 제곱을 1-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앞에 2 곱하면 2-2사인 제곱 x 더하기 3사인 x 이퀄 0이라는 사인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다 이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서 일단 내림차순 정리.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3 사인 x 빼기 2는 0.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잖아. 2 사인하고 사인 2하고 1에서 빼기 더하기로 해주면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나와. 근데 사인 값은 2가 될 수 없어. 왜?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움직이니까. 그래서 사인 곡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이 자리에 좌표들을 일단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 앞에 개념 강의에서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2분의 1이라는 값을 먼저 생각을 해줘. 여기는 30도, 여기는 150도야. 왜? 가운데 90도 대칭이니까. 30도, 150도, 가운데 180도잖아. 그럼 여기 150도, 180도, 여기 몇 도야? 210도, 6분의 7파이. 여기는 뭐야? 330도, 6분의 11파이. 해서 x값이 6분의 7파이와 6분의 11파이 들을 구했는데 내가 이거는 왜 했냐? 음수가 나왔을 때 이 값을 못 찾는 학생들이 있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생각해 보면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생각할 때 이 가운데가 270도야. 2분의 3파이. 그럼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알파와 베타의 중점에 2분의 3파이가 있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합은 3파이였다. 이렇게 결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왜? 실근의 합이니까. 이거는 연습 삼아서 해본 거예요. 연습 삼아서. 자, 5번째 문제에서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빼기 a 더하기는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이라는 게 하나 있어. 근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래. 근데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방정식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세타의 값이 존재한다 이거야. 그럼 세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a가 얼마가 돼야 되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1는 a. 자, a를 내가 뭐 한 거야 이게? 변수 분리해 준 거야. 변수 분리라고 해. 변수 분리. 내가 모르는 문자는 반대편에 넘겨놓자. 그리고 아는 것만 풀자 이거야. 아는 것만. a 없으니까 좋잖아. a는 놔두고 변수 분리. 나중에 생각하자 이거야. 변수 분리 한 번 더 얘기하자면 그래프를 내가 두 개를 그려. 왼쪽에 있는 그래프 따로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따로 그려. 따로 그려서 만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다. 이걸 변수 분리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인의 제곱이 나오면 얘를 바꾸는 거야. 얘를 1 빼기 코사인 제곱. 그러니까 그대로 써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 얘랑 합쳐져서 2는 a. 이와 같이 어떤 식을 하나 만들어. 그래 놓고 왼쪽에 있는 식 전체를 편의상 f 세타라고 일단은 썼어. 왜? 세타에 관한 식이니까. 근데 우리는 저거를 그릴 수가 없다 이거야. 왜? 코사인 제곱을 모르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t, x라고 할까? x로 치환해 버리면 x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라는 건 코사인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의해서 알고, 그러면 얘를 x에 관한 함수로 판단하고 이렇게 쓰자 이거야. 마이너스 곱해 x제곱 더하기 x에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에 더하기 4분의 9, 4분의 9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일단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위로 볼록한 뒤집어진 함수를 그려. 자, 잘 봐. 여기서 혹시 헷갈리는 아이들, 실수 많이 하는 아이들, 는 A라고 놔. 근데 문제가 근을 갖는데 그렇다고 판별식을 막 써.
판별식을 막 쓴다고. 아무 때나 판별식 쓰면 틀린다 이거야. 물론 운 좋게 맞을 수 있어. 운 좋게. 정말 운 좋게. 하지만 판별식은 언제 쓰는 거냐? 2차 함수에서 또는 2차 방정식에서 주어진 x값의 범위가 특별히 없어야 돼. 다시 말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상태를 가지고 판별식을 쓰는 거야. 범위가 있을 때는 반드시 뭐한다?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라 이거야. 자,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대칭축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갖는 이러한 2차 함수 그래프인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 한번 자르고 1에서 또 한번 잘라. 1이 조금 멀리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만 보는 거야. 이 세 점만 본다 이거야. 이 세 점. 이 꼭대기가 4분의 9야. 최대값이. 그러면 1에서 최소값이니까 1을 집어넣어 보면 0이야. 0. A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말이냐? 이 그래프와 만나는 자리에 A가 있어야 돼. 이 그래프와 만나는 자리. 그 말은 A가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4분의 9와 0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실근, 세타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4분의 9와 0 사이라고 답을 내어주면 된다 이거야. 반드시 그래프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 자, 6번 문제.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x분의 1은 3분의 4 루트 3이래. 자, 탄젠트 x 편의상 a라고 하자. 편의상. 그럼 문제 이거야. a 더하기 a분의 1은 3분의 4 루트 3이라고 돼 있고 양변에 전체 다 그냥 3a 곱해버리자. 자, 3a의 제곱 더하기 3은 4 루트 3a 되지? 넘겨. 3a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3a 더하기 3 이퀄 0. 자, 이렇게 일단 어떤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져. 근데 저놈을 a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일단 봐봐. a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식인지 한번 생각해봐. a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a가 탄젠트 x를 지금 현재 a라고 했고 양변에 내가 뭐냐 3a를 곱해서 3a 제곱 더하기 3은 4 루트 3a라고 했으니까 물론 근해 공식으로 찾을 수 있어. 그지? 찾을 수 있다고. 만약에 찾아봐. a분의 마이너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 해서 a를 찾아봤더니 3분의 2 루트 3 풀마 이게 루트 3. 그러면 자 a는 3분의 더한 거는 루트 3이 되겠네. 빼면 3분의 루트 3이 돼. 자 a가 탄젠트야. 탄젠트 x가 루트 3이 되는 경우와 3분의 루트 3이 되는 경우들을 찾아. 자, 탄젠트 x가 루트 3이 되는 경우는 언제? 60도. 탄젠트 x가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건 언제야? 30도. 우리는 0과 90도 사이에서 x를 30도, 60도라는 거 두 개 확인 가능하다. 그래서 더하면 90도가 된다. 그 다음 7번째 문제. 자, 7번 문제 보니까 부등식이야. 그지? 0과 2파이 사이에서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이 정도는 근데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지금 7번 문제 있지? 이 문제는 그냥 외워버린다. 이거 외워버려.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0보다 큰 범위를 찾으래. 그 말은 어떤 얘기냐? sin x가 코사인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걸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동시에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봐. 두 개를 같이 그렸다고 쳐봐.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두 개를 같이 그리면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움직이고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인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에서 생각을 한다 이거야. 사인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거. 근데 사인과 코사인은 언제 만나? 45도에서 만나. 또 한 번 언제 만나? 4분의 5파이 225도에서 만나.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인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 사이였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x를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라고 생각을 하면 베타가 4분의 5파이, 알파가 4분의 파이, 빼면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워낙에 많이 나와서 그냥 기억을 해둔다. 사인과 코사인의 교점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 자, 여덟 번째 문제인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탄젠트 2분의 x 더하기 6분의 파이를 루트 3이라고 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기는 어려워. 이해됐지? 저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렵다. 왜냐면 주기도 달라지고 평행이동도 해야 되니까 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려워.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놈을 편의상 세타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야. 편의상 세타.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루트 3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림을 생각해야 돼. 주기를 바꾸지도 않고 평행이동을 하지도 않아. 대신에 세타의 범위가 있어. 왜냐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였단 말이야. x의 범위가. 그러면 2분의 1 x 더하기 6분의 파이는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주고 저기 30도를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세타의 범위가 이렇다는 거야. 4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자, 이렇게 범위가 결정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를 봐.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네 칸을 나눌 건데 편의상 음수 쪽이 있으니까 여기를 0이라고 하고 그래프는 이렇게 간다 이거야. 이렇게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 파이, 2 파이 이렇게 가는데 세타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5 더하기 30도니까 마이너스 15도 대략 한 요정도 마이너스 15도부터 45 더하기 30 대략 75도 정도 되는 이 정도에서 이 안에서 보라는 거야. 이 안에서. 근데 루트 3은 뭐냐? 루트 3 하면 이 자리가 얼마야? 60도잖아. 60도. 다시 말하면 3분의 파이부터 위로. 그러니까 3분의 파이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건데 세타의 범위를 3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이것까지 4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까지를 세타의 범위라고 하자. 자, 목적은 뭐야? 세타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x를 구하는 거지. 세타가 얘야. 한번 바꿔. 3분의 파이 2분의 1 x 더하기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걸 가지고 x의 범위를 다시 한번 구하는 걸로. 그러면 양변에 30도를 빼면 여기는 6분의 파이가 남고 여기는 2분의 1 x 여기는 4분의 파이가 남고 양변에 2를 곱하면 저쪽은 3분의 파이 이쪽은 얼마? 2분의 파이라고 할 건데 2분의 파이에 등호가 없어. 등호가 없네. 자, x의 범위는 60도와 90도 사이. 그래서
알파가 3분의 파이고 베타를 2분의 파이다. 이렇게 한다 이거야. 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치환해서 보자. 자, 9번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가 0과 2파이 사이야.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있어. 2차 부등식. 9번 문제에 x제곱 더하기 2 루트 3x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더하기 5 사인 세타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 그 말이 판별식이 절반의 제곱에 3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AC 얘가 0보다 작다는 말이지, 그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 또 코사인 제곱이 또 나왔어. 코사인 제곱 뭘로 바꿔?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3 곱하면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5 사인 세타에 여기 1 나와서 3이랑 계산하면 2만 남는 이런 상태가 되고 편의상 마이너스 곱해서 3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5 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인수분해 3 사인과 사인으로 여기는 2와 1로 더하기 빼기로 하면 사인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사인 세타의 범위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한데 이네들 중에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을 순 없으니 얘는 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가 3분의 1보다 커야 돼. 문제가 세타의 범위를 구하래. 사인 그래프를 그려. 이 말이야. 사인 그래프를 그려. 3분의 1을 찍어. 3분의 1을 찍어주고 이 자리 내가 몰라. 이 자리도 몰라. 그러면 3분의 1보다 크려면 이 범위지 않겠냐 이거야. 됐지? 여기까지. 근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가운데는 2분의 파이니 알파와 베타의 중점의 자리가 2분의 파이다. 그 말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게 9번이야. 늘 똑같다. 푸는 방법은 늘 똑같아. 자, 10번에 하나 더. 사인 제곱 x 더하기 4 코사인 x 마이너스 6이 a보다 작다 이거야. 그럼 앞서서 했던 그 문제처럼 한 번 더 연습. 사인 제곱 x 더하기 4 코사인 x 마이너스 6이 이번에는 변수 분리가 이미 돼 있어.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라고. 중요하니까. 사인 제곱을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 그러면 일단 빼기 코사인 제곱 x에 더하기 4 코사인 x 마이너스 5가 a보다 작대. 1을 얘랑 합쳤다. 자, 얘는 코사인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2차 함수인데 코사인 x를 편의상 t라고 놓고 치환할 때는 범위 써주는 거 까먹지 말아요. 범위 써주는 거 까먹지 마. 자,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빼기 5가 a보다는 작아야 된대. 얘를 ft라는 함수라고 생각해 보자.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로 묶어서 t제곱 빼기 4t에 더하기 4 빼기 4를 해주고 마이너스에 t-2의 제곱에 마이너스 1과 같은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하나 그려진다 이거야. 대칭축은 2야. 근데 t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니까 마이너스에서 한번 자르고 1에서 한번 자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있는 이러한 곡선 상태라는 거 잊지 말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1 빼기 4 빼기 5니까 빼기 10.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 빼기 5 빼기 2. 자, 요렇게 일단 함수값들이 결정이 됐어.
여기까지 됐잖아. 그지? t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그러면 a가 얘보다 위에 있다. 이거 위에 있다. 위에 있다. 그러면 a는 어디 있어야 돼? 이 위에 있어야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위에 있어야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위에 있어야만 해결된다. a는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자, 11번 문제야. 다음 같은 삼각함수 fx 어쩌고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어떻게 보면 삼각함수 전체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11번에서 fx라는 어떤 함수를 sin kx라고 했는데 x의 범위가 2k부터 5파이 사이에 존재한대. 그래서 사인 그래프, 거기에 주어져 있는 사인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는 사인 그래프에 여기에 4분의 3이라는 직선, y는 4분의 3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다 이거야. 근데 알파, 베타, 감마를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이 녀석의 주기를 생각해봐. 주기. 이 파이를 k로 나눈 게 주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자리가 k분의 2파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여기는 뭐겠어? 가운데니까 k분의 파이겠지. 그치? 주기가 이거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는 뭐겠냐고. 이놈의 반 2k분의 파이. 자, 이걸 왜 하고 있어?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알파와 베타의 중점은 2k분의 파이다 이거야. 알파와 베타의 합은 k분의 파이라는 얘기지. 자, 이런 관계를 확인해봐라. 물론 있잖아. 베타와 감마 있잖아. 이 가운데 뭐겠어? 이 가운데. k분의 파이와 k분의 2파이의 정 가운데. 여기가 뭐겠냐? 얘네 둘의 중점이잖아. 둘이 더하면 k분의 3파이. k분의 3파이를 2로 나눴다 이거야. 2k분의 3파이. 그렇잖아? 여기가 2k분의 3파인데 베타와 감마의 중점. 베타와 감마의 중점은 2k분의 3파이다. 그 말은 베타 더하기 감마가 k분의 3파이란 얘기야. k분의 3파이. 그러면 알파와 감마의 관계는 뭐야? 알파에서 한 주기 넘어가서 왔잖아. 그러니까 감마는 알파의 한 주기 k분의 2파이를 더한 값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상태. 알파, 베타, 감마 사이의 관계를 보고, 물론 내가 그냥 문제에 상관없이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 베타, 감마 사이의 관계, 알파, 감마 사이의 관계식을 썼는데 F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래. 그러면 여기서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냐? K분의 3파이잖아. F에 알파 더하기 K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F에다가 알파 더하기 K분의 3파이를 집어넣어. 어떻게 돼? 자, 이쪽 일단 정리해버려. 자, 다시 한 번 더. F에 알파 더하기 K분의 3파이를 대입해보면 사인에 KX 알파, X가 알파 더하기 K분의 3파이야. K를 분배 알파 K 더하기 3파이. 자, 3파이는 있으나 마나한 거야. 한 바퀴 반이야. 그러면 파이는 사인이 변하지 않고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자, 2파이는 없다고 치고 파이 더하기 알파 K.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그대로 가. 알파 K가 뭐냐? X에다가 알파 대입한 값이지 뭐. 알파 K.
x에다 알파 대입한 값, x에다 알파 대입하면 4분의 3이라고. x에다 알파 대입하면 4분의 3. 얘가 4분의 3. 따라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 이게 답이라고. 물론 중간에 계산 과정 이거보다 간단할 수는 있는데 이와 같은 그래프, 뭐가 뭔지 모르는 그래프 있잖아. 특수각도 아닌. 그림에서 알파, 베타, 감마 사이의 관계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 어떻게 보면 11번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이거야.